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박 박사님, 그냥 박박사님이야? 네, 자동화 생각에 멤버 뇌가 기계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아니 그냥 해주면 되지. 제 또 프롬프트 명령어를 잘못 내렸다고 저렇게 한마디를 하네요. 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이 인토네이션까지 저는 이걸 저작권으로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십시오. 네, 김 너 해, 팀장님. 너 가져. 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멘트는 아무나 다 가져다 쓰세요. 저는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에피소드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진짜 이렇게 정기 후원 매월 해주시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동량님, 눔나님, 우느나27님, 최승범님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마다 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3,000원씩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께도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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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근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박 박사 뭐하고 지냈습니까? 저희 첫째 딸이 그 초파리 얘기를 너무 좋아해갖고 꼭 얘기해달라 그래서. 초파리. 진짜요? 네, 초파리 얘기. 요즘에 많이 네. 보여서. 초파리 많이 보여서 뭐 했던 앞에 얘기가 한 게 있더라고요. 딱 제가 없을 때 얘기하셔갖고 데이터홀릭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하길래 나한테 기억이 없어갖고. 딸이 데이터홀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만화님과 딸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해주시는 네. 우리 박 박사님의 아내분과 그 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는 짝짓기 하는 초파리를 잡는데 희열을 느낀대요. 와. 나도 많이 잡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면서 그죠. 네. 쟤들을 잡으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1타 100피쯤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미래까지 잡는 거다. 그죠. 짝짓기 하면서 날아다니는 초파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 쟤들이 왜요? 내가 못 잡으면 네. 어딘가에 가서 애벌레를 낳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 잡을까봐 너무 조바심이 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같이 드는 뭔가 활동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어쨌든 초파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 거기서 사실 자연 발생설을 실제로 믿고 있어서 얘기를 꺼낸 건 아니죠? 그냥 이제 농담으로 지나간 거 맞죠?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 웜홀이 있어가지고 우주 건너편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웜홀 얘기 듣으니까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 저랑 김 팀장은 특별히 지낸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 표정에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얘기거리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니까 김 책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어요? 곧 이벤트 진행할 건데 아직 안 나가서 그때 후일점 좀 지나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나 하나 근황 겸 뭐 그냥 얘기거리 할 거 있네요. 네네. 이게 사람이 젊을 때 기준 학창 시절에 스포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농구,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스포츠를 하다가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스포츠라는 거를 별반 이제 하지 않게 되잖아요. 뭐 물론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다시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직접 하는 거. 물론 야구는 아직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뭐 체력이나 이런 것도 안 따라주고 그런 제가 요즘 골프를 하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오. 요거는 굉장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골프랑 데이터랑 굉장히 관계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록 맞아요. 스포츠죠? 그거 예. 관련된 서비스들도 되게 많아요. 단순히 이제 기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골프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가서 샷을 날리면 각도, 스윙 스피드, 볼 스피드 그리고 뭐 날아가는 높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알려줘요. 됐다. 에피소드 하나 나왔네. 골프와 데이터. 골프가 하네. 만들어내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에피소드 재밌겠다. 하나를 시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이상 준비해 주세요, 얘기하면 안 그러면. 되겠지. 콘텐츠가 낭비되니까. 그리고 조가장 기록 까기. 안 돼. 얼마나 그러면 바뀌어 가는지 까기. 골프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다루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콘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리 콘텐츠를 보시면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콘텐츠에서 김 팀장이 이제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AI로 만든 저작권이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보호 판단 여부가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유명 기업들이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본인들이 가져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해야 될까 말까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더 논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기 전에 과연 저작권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김 팀장이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런 얘기 저작권이 하기로 도대체 했어? 뭡니까? 저작권. 네, 일단 아니 지난 방송에서 아, 말씀드렸던 네. 거 간략하게 그럼 정리할까요? 네네. 간략하게 정리해 서머리를 주시죠. 해봐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법 법령에 근거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작이라는 건 뭔가를 창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물이라고 하면 창작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작하는 모든 것이 저작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독창성. 보면 네,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만 한대요. 그래서 뭐 남의 거 베낀 것으로는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자면 '만든 건 만든 사람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만든 거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공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든 물건에 내 이름을 붙일 권리, 성명 표시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든 저작물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저작 인격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분류가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저작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저작권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요런 것들이 저작 재산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을 합쳐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AI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가는 거냐? 이걸 만든 사용자에게 가는 거냐? 아니면 이런 챗GPT와 같은 이 도구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주체한테 가는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도 저작권을 주어서는 안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주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논쟁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돈. 그죠? 그렇죠. 이권이 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이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는 이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논쟁이 붙는 것 같진 않은데 작곡이나 출판이나 이런 판매,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이런 이익이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행위가 일어날 때 뭐 소송이 있고 저작권 법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법적인 공방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은 뭔가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 같고
이게 인제 침해당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빠. 속상하고. 그 근데 인제 속상하고. 저작 재산권 이게 침해당하면 이거는 내 재산을 뺏기는 거니까 이때 인제 싸워서 다시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기분이 나쁘다는 게 저작권을 침해받으면 일어나는 감정적인 인간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만약에 데이터올릭 방송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치. 뭐 작곡도 크게 그렇잖아. 금전적 손해를 보진 않지만 기분 어 작 나쁘잖아. 작곡도 내가 저거 작곡한 건데 다른 사람이 "저거 내가 작곡한 거예요."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고. 음. 뭐 그게 그림이나 인격권이죠, 인격권. 근데 내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럼 네. AI가 만든 저작물을 내가 내 네. 거라고 주장하면 AI가 기분 나빠할까?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고 보니까 어 근데 괜찮다. AI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는 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괜찮다. 안 기분 나쁘니까? 안 기분 나쁘니까. 이거 어. 농담이었고 어쨌든 네. 이익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단순한 생각으로는 결국 이런 논쟁과 문제로 인해 결국 돈을 버는 집단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음. 어떤 판결, 판례 아니면 소송을 다루는 법률 회사들 뭐 이런 이슈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일단 음. 당장 이득을 취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음. 방식으로든. 음. 예를 들면 회사도 나는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가 번창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내 사용자한테 저작권을 주겠다는데 아까 그 미국의 저작권을 다루는 기관 이름이 뭐였죠?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청. 네. 저작권청이 나의 서비스의 사용자한테 저작권을 안 준대. 이러면 사실 서비스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음. 생각해 보면 미드저니로 인해서 어떤 상업 예술을 하거나 상업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당장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웹소설 같은 거를 쓰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웹소설에 그림을 붙여주는 활동을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나도 일러스트 하는 웹소설을 분들. 한번 써 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웹소설 같은 거 써 보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표지 그리는데 얼마, 그렇죠. 그 한 페이지에 그림 그리는데 얼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던 적도 있는데 미드저니로 이게 다 해결이 돼. 그럼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뭐 잘못됐거냐 잘 되는 거냐를 떠나서 현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바로 잃어버리게 되는 사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음. 근데 물론 거기에 네. 대해서 인제 박 박사와 김 팀장과 저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선 물어보고 지금 이제 싶습니다. 네. 법에 근거했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저작권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예. 일단은 요점은 어떤 AI 도구를 활용한 저작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중에 일단 첫 번째가 인간의 창의성 개입 여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창의성이 발휘되었느냐 요거를 요건으로 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AI를 사용해도 창의성이 개입되면은 저작권 보호를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독창성을 발휘했느냐 여부가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뭐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지금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지금까지의 저작권을 상황은 인정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인정받는다가 누가 인정받는가라고 정의해야 돼요. 그걸 사용한 사람이 인정받는가, 아니면 도구가 인정받는가, 아니면 도구를 만든 법인이 인정받는가. 그걸 사용하는 계약 주체가 법인인가, 아니면 제3자인 개인인가. 라고 따졌을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한 저작권 인정받는다는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으로서 인정받는가가 제대로 지금 저작권 청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창의성이 개입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문 기사 중에 사실적시 기사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음. 같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 그러니까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휘돼 있는 저작물이어만 저작권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누가 어, 아무렇게나 도입했을 때 보였던 일반적인 생성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이 그려진, 뭐 모르겠어요. 책상에 놓여져 있는 노트북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저작물로 인정해 줄 거냐 하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정도의 맥락으로 보인다는 거죠. 음. 근데 결국 저는 항상 이 논의를 들으면서 이슈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에게 귀속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최근에 음. 워싱턴 DC의 판결 사례에서도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저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예. 나는 약간,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는지 여부를 인제 판단의 기준으로 근데 삼게 돼요. 나는 왜냐면 약간, 저작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음, 저작물의 정의를 보면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요렇게 되어 나는 있으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독창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현대미술이나 현대예술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일단 예를 들면 현대미술 중에 도자기를 그 먹물이 있는 통에 집어 던져. 아니면 도자기 안에 먹물을 가득 넣고 바닥에 깨. 그런 다음에 그게 본인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전시되는 경우가 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죠. 완전히 뭐 잭슨 무작위와 폴락 확률에 같은. 의해서 인제 만들어지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작권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도자기 조각들을 설계하진 않았어. 그냥 나는 명령을 내린 거야. "그냥 먹물 든 도자기병 던진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음. 그 먹물 든 도자기를 던지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어떤 형태가 음. 만들어질지 모르고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 던지면 어떤 모양이 아, 그러니까 형태가 만들어진다. 만들어질 거다. 예. 어어어. 그 저작하는 방법을 만든 거잖아요. 음. 근데 프롬프트는 좀 다른 게 내가 프롬프트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해낸 건 아니잖아요. 좀 아니죠. 다른 사례 아니에요? 이, 같은 이 사례예요 이게?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를 작성함으로써 이런 결과물이 나오구나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방법론을 만들었다는 A라는 거는 같은 거 아닌가? 작가가 음. 네. 항아리에 물감을 먹물을 넣어서 넣고. 던져서 만들어진다 그림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일단 시도를 했다고 해 보자고요. 네. 그다음에 네. B라는 작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시도했어요. 그러면 안 네. 그럼 돼. 그때도 같은 저작권을 인정해 줘요? 근데 인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작품 그게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두 거예요. 가지가 그건 있는 이제. 거죠. 이 작법을 음. 만들어냈느냐가 하나가 있고 그 음. 작법을 똑같이 따라해서 랜덤한 결과물이 나온 어떤 산물이 있을 때의 저작권이 있고 두 가지가 구분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요런 게 그게 간 있겠지. 예를 들면 네네. 그 작법을 처음 한 사람의 작품은 1억에 팔려. 음. 근데 아류들은 아무리 도자기를 집어 던져도 1억도 못 받거나, 아니면 저작권은 주장할 수 있는데 작품이 안 팔려. 음. 저작권은 있는데 가치는 떨어진다. 그쵸. 그러니까 프롬프트 어. 엔지니어링도 예를 들면 미드저니로 누가 아까 뭐 박 박사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예시로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빨리 그거를 저작권을 인정해 주고 어떤 그런 처음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그런 저작권 인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고, 그래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도 뭔가 조금 그런 저작권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만약에 프롬프트를 사람이 자기가 직접 짤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누가 짜 놓은 프롬프트를 가져다 그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결과물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어때요? 저작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내가 개입한 건 없잖아요. 나는 엔터 친 거지. 복붙 엔터. 확률적으로 다른 결과물을 뱉어내니까. 예 그럼 그것도 똑같은 권리가 인정되어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따지면 음. 그 어. 프롬프트에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어. 인정은 뭐 지금 논의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롬프트 그 자체,
그 사람이 만든 독창성을 가지는가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그 텍스트 문장, 질문 예. 예. 그거 자체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죠, 그죠. 예, 그거에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쵸. 그다음에 그 결과물로 나온 산물이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느냐.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 논점은 두 번째 포인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원래는 나온 그랬죠. 산물의 네. 저작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논의를 좁히면 좋을 것 같아서 도자기를 던진 걸 강조한 예시로 겁니다. 든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예술은 직접 그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었잖아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아주 방법론을 예전 갖고 얘기지. 제가 다 예전 얘기지. 근데 이제 어, 방법론을 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인정하는 저작권의 시대가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예술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그리는 거에서 그렇죠.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예시를 든 거라고 듣는 분들이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하나라고 이제 그래서 의아해 하실까 봐 좀 설명을 조과장의 드린 거고. 생각은 방법론도 그 사람의 저작 활동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그렇죠. 나온 산출물도 이제 그 사람의 저작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산출물도 네. 좀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범위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서 지금 뭐 항아리를 던지는 방법론으로 정의를 했지만 비슷한 다른 일이 지난 화에서 김 팀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생성 아이디어까지만 제공하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외주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한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행위하는 것을 정의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건지 라는 논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그거는 예를 지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정하면 되지 예. 않을까? 네? 정하면? 정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 저작물의 그러니까 그 생성물에 대한 저작물 분해랑 일치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최근에 그 딸 때문에 같이 갔던 미술관 중에 설치 미술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줄을 엄청나게 큰 방에다가 설치해갖고 그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예술 작가는 한국에 온 적이 없어. 어, 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치, 어, 그치, 어, 그치. 어떻게 설계도만 보내주고. 설치하라는 설계도만 보냈고,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저작물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그 설치된 행위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그 행위가 완전히 그 사람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동작했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음. 뭔가, 임의성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일 거고, 저작물에 대한 정의 부분이 그 사람이 수행한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독창성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통합해서 저작물이라고 인정한다. 그 사람의 라이센스다라고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수행된 그 글 그 자체도 당연히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까지도 세트로서 저작물 인정을 받아야지 그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 그게 저는 분리가 되려면 내가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가에게 작품을 의뢰하면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 요런 예술 작품을 가지고 싶어까지만 정의하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예술가의 자율과 예술가의 예술성과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의뢰와 결과물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의뢰에 아까 말한 저작권청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개인의 독창성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기준이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마 지금의 생성 AI 레벨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가 이거는 다른 데에서 참고한 게 아닌 것인가 나만의 독창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텍스트가 들어가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가를 규명할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음. 거죠. 여기서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를 들면 일단 제 생각에는 김 팀장이나 저나 박 박사나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든 생성형 AI의 어떤 도구든 간에 만든 거를 그 사람의 전유물 혹은 저작권물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음,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침해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입장이라면 조금 반응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같은 책을 누가 AI 생성형 모델로 쓴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저작권법을 잘 피해 가서 그 책이 더 대박이 난 거지. 그러면 김 더 잘 팀장은 썼겠죠. 어 그럼 김 팀장은 그때도 지금의 입장을 견지해서 '그래 뭐 AI가 만든 저작물도 저작물이니까.'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거예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니까요. 그게 그 나한테 출판 물어봤잖아. 아 지금 잠깐만. 김 팀장한테 물어봤잖아. 알겠어, 알겠어.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문제인데 근데 그럴 수도 생각할 시간을 있잖아. 줄라 그랬더니. 근데 일단 어. 기분은 되게 나쁘겠죠. 그러니까 왜 인제 뭐 기분이 그런 나빴어 거잖아요. 일단은. 일단 톤 앤 매너가 내 책이랑 똑같아. 마치 내가 왜냐하면 쓴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그런데 명령했거든. 김 김 팀장의 톤의 팀장처럼 매너를 유지하되 그렇지. 저작권법에 안 걸리게 그렇지. 대신 더 잘 써 줘라고 했는데 더 잘 쓴 거야. 그렇겠죠. 훨씬 음. 잘 쓰겠죠. 왜냐면 제가 모르는 다양한 기능들 또 더 음. 좋은 설명 방법들까지 동원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제가 놓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완했으니까 더 좋은 저작물이 나오겠죠. 음. 네. 그랬을 때 질문이 뭐였어요? 일단 그랬을 일단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단 기분 나쁘겠죠. 감정적인 일단 기분이 반응. 기분 나쁘고. 나쁘다. 나랑 너무 비슷한데? 음. 1번 소송을 건다. 2번 그렇지 않다. 아니 소송을 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음. 그게 내 걸 학습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어떻게 있는 게 알아요? 없다.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냥 음. 심정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잘 만들어졌다.' 음. 그러면 '나도 AI 도구를 빨리 써서 다음 버전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지 이거를 뭐 싸워서 제가 뭔가를 쟁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음. '기분 나쁜데.' 정도겠죠? 저는 이 김 팀장의 반응이 앞으로 저작권을 AI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어떤 한 집단을 대표하는 반응일 거라고 생각해요. '야 씨 저거 나보다 잘 음. 만들어서 큰일 났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 뭐 인정 못 하지.' 예를 들면 아까 웹소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웹소설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들이 지금 AI가 어어. 만든 것들이 막 맞아요. 들어오는데 '야 씨 저거 어떻게 내가 할 수는 없고 나도 그러면 내가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직접 그걸 그리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제 더 많이 쓰는 행위가 일어날 근데 수도 있겠네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림은 그 그림체라는 게 되게 분명하잖아요. 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작가의 스타일이라는 게 되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특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어떤 산물이 나왔을 때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음. 얘가 지금 내 스타일 학습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저작권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음. 주장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음. 운동들도 있고. 그래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그림이 들어간 창작물을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들도 있고요. 음. 소송들도 있고요. 물론 결론은 그리고 아직 안 그 났지만. 지난 5 월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인공지능으로 초안을 만든 것조차 저작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인제 시위를 했잖아요. 네. 파업을 했죠. 파업을 아 하고 시위를 했죠. 파업을 했고 예. 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있을 거고 우리 생각에는 그게 결국은 AI의 저작물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긴 할 건데 이제 영향은 많이 그때 받을 만들어지는 문제들인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음. 네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도 저작권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그럼 문제로. 예 인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그런 문제까지 다 감수하면서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쩔 수 없다죠. 어쩔 수 어쩔 수 없다. 없다?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거 뭐 어떻게 해. 네. 그렇구나.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정 안 할. 음. 나도 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 쪽에 가깝고 박 박사도 아마 네. 그렇겠죠? 기분 어 나쁜데 어쩔 수 없다. 아니 쪼금 다르다니깐요. 지금 음. AI를 사용해서 만든 저작물에 사용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거냐라고 할 때 네. 지금은 뭐지? 저작물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침해받았는가에 대한 판단만 일어나면 돼요. 네. 그러니깐 김 팀장스럽게 책을 썼으면 책을 쓴 사람 그러니까 출판한 사람은 그걸 출판한 AI 생성 도구의 사용자일 테고 사용자는 침해를 한 거죠. 그 AI 생성 도구를 썼다 썼지 않았다와 상관없이 침해한 거예요. 이 도구는 독립적이라고. 이미 그 저작물로
책을 출판하는 순간 김 팀장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침해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침해를 근데 했느냐와 입증할 방법이 있느냐는 별개다. 그죠. 왜냐면 오케이. 저작권은 생성 시 발생하는데 생성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있는가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림도 아까 김 팀장이 잘 지적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림 생성 그림 갖다가 막 만들었다고 해서 몽크의 절규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줘라고 했으면 내가 그걸 사용하면 나는 몽크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지. 근데 AI가 합법을 따라 했다면 AI가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개인 사용자에게 공중 공개가 아닌 개인 사용자 이용까지만 제한된 상태로 생성해서 줬을 뿐이니까 그게 대중 공개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AI 생성 도구가 생성한 결과물을 쓰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개인이 라이선스의 침해 책임이 발생하는 거지. AI 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그쵸. 들면 AI 예, 도구에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죠. 내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어. 근데 그 저작물이 나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발현된 거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힘들 수 있다. 이것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도구 썼어 만들었는데 너가 창의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라는 걸 더 챌린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행위 때문에 저작권을 다른 사람 걸 침해했는가? 라는 그 행위 그 자체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저작 도구가 그 어도비 같은 경우가 그래요. 어도비는 생성된 모든 것이 다른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보장해. 오. 심지어 그걸로 소송이 걸리면 자기네가 소송비를 대주겠다고까지 선언했어요. 오. 그러니까 저작 도구가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런 기능적 보장을 하는 거지 그걸 사용한 결과물로 내가 영리 활동을 취하든 이 저작물은 내 겁니다라고 성명권을 주장하든 그 행위는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이 도구를 사용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권리자 침해 활동인 거지 침해 활동을 한 것이 그 AI 도구인가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지. 칼 그러니까 일단 들었다고 조 누구나 과장이 다 내가 기분 나빠할 만한 사례를 들어서 두 가지 논지가 이제 섞여 들어간 건데 전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 도구를 만든 선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어라는 걸 전제하고 그 상태에서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가를 논의해야 되는 거죠. 별개의 그쵸. 문제니까. 그건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다른 논의 주제이긴 한데 일단 저는 AI 도구를 썼다고 하면 저작권을 침해 안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구들이 기존의 생성물들을 학습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흉내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그거 자체로 맞아. 다른 논의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하나의 주제이니까.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 없다 치고 그런 문제 없다 치고 AI 도구로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저작권 줘야 되느냐 이렇게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 논의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AI 도구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그 사용자한테 저작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픈 AI가 일단 그랬고, 그죠? 미드저니도 사용자한테 준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가져가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사용자가 없어지겠죠. 그걸 왜 사용자 써? 없.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들이 창작물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업무에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그냥 내 업무에만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창작물을 만드는 데에서 저작권을 가져가면 근데 업무에 썼다고 해도 그거는 저작권이 발생하죠. 어쨌든 그런가요? 저작물이 만들어지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 자기가 업무에 쓴 게 대중 공개가 아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대중 공개가 반드시 요건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작물을 만든 다음에 발표 안 했어. 그래도 저작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분쟁의 대상이 안 될 뿐인 거지. 예를 들면 아니요, 내가 그 뜻이 만약에 아니라
그 뜻이 어? 아니라 내가 침해를 했다고 해서 내 개인 소장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 디즈니 미키마우스를 그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저작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어,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디즈니에서 찾아오는 거지 이제 소송 맞아요. 걸고. 심지어 그거를 회사 내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라는 공동체 내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그건 침해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내가 저작권 침해를 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지금? What? 그쵸. AI 저작 도구를 쓴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침해, 그 이거는 지금 그 얘기 밥박스의 아니잖아.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부연을 한 거고, 지금 내가 어. 내가 물어보고 논의하려고 하는 거는 왜 기업들이 그래. 저작권을 줄까 사용자한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박사는 당연히 그거는 줘도 된다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지 줘야 자기 도구를 사업이. 쓸 테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작곡하는 AI를 만든 사업의 사업가예요. 음? 그러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게 음원협회에 등록이 되잖아. 그러면 난 일정 부분을 권리를 주장할 것 같아. 아. 내 도구로 쉐어하자고? 만들어도 괜찮아. 내 도구로 만들어서 노래를 해서 당신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도 괜찮은데 그중에 10%는 나한테 저작권료를 줘야 돼. 그런 서비스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우리가 지금 가능한 몰라서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용 약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계약관계 소설을 써도 문제니까. 괜찮아. 당신이 음. 소설을 써도 괜찮은데 내 거를 어떤 아이디어 삼아서 소설을 써서 출판이 돼서 그게 팔리기 시작하면 인세의 몇 프로는 나한테 줘야 돼. 음. 가능한 모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대중적인 모델이 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모델이 될까에 대해서. 압도적인 성능이 있고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네. 영화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뭐 3D 렌더링 도구가 있는데 이게 막 한 번 쓰는데 막 수백억씩 드는 그런 도구야. 음. 그러면 이거를 사용료를 일괄로 몇백억 내고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익 쉐어하자. 영화 성공했을 때 몇 프로 우리한테 줘.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어?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아니라면 말한 것 일단 때문에 일반 생각났어요. 아이맥스가 아이맥스가 그래요? 아이맥스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 수익 쉐어 해요. 도구를 그러니까 딱 사용하기 그 때문에 수익 얘네. 쉐어 하는 구조예요. 예. 같은 구조로 음. 다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할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점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지금은 사용자한테 다 주는데 이게 진짜 뭔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 그게 독점이 돼 가지고. 당연하게 어. 되면 뭔가 이제 어. 그거에 대한 비율을 주장하는 이제 나올 어떤 수도 있겠네요. 사업 주체들이 생기고 회사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저작권을 사용자한테 줘도 아마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시장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네. 음. 그러기에는 너무 유니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느낌이냐면 데서도 금방 흉내낸다. 지금 이미 벌써 약간 자꾸 생성 요즘 모델을. 생성 모델이 벌써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 지구 유일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무언가 같은 느낌의 도구라기보다는 어도비, 노트북, 뭐 엑셀 요런 정도의 도구거든요. 아무리 잘났 써봐야, 예, 뭐 작곡 도구랑 뭐 미디 찍는 도구 이런 애들 아무리 잘났 써봐요. 그러니까 아주 현란한 현악기 음을 갖고 있는 작곡 도구 같은 게 있다고 해봐야 그냥 그거를 한 번에 돈 주고 사든 구독을 하는 정도에 끝나는 레벨의 BM을 사용하지.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대중적인 BM이고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사용을 하지. 그게 지금 이게 대중화돼 있는 쪽은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에요. 광고로 수익 쉐어를 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광고 플랫폼으로서 도구 장소를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광고를 올리는 것 같다가 수익 쉐어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게 지금 방금 말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얘는 저작 도구인데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논의로 한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플랫폼으로서 그런 광고 효과 더하기, 그거에 대한 수익 쉐어로서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내가 어떤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 음. 논의거리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 만드는 음.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거에 대한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이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런 게임을 만들 때 시대. 쓰는 언리얼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사실은 이제 돈을 받으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창작물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각자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 얘기하니까 네.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지금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기능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서 그 제안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 이외의 일반 차량에도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심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카메라 기반으로 동작하니까 어차피 네네. 차들이 카메라는 다 인제 설치할 거니까 그러면 일반 범용 자율주행 모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연결만 하면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음. 뭐 서비스 방식이 될 수 있고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리얼 엔진이나 아니면 테슬라의 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그런 게 인제 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AI 저작권이 어디까지 확대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제 곧 영화제에 출품하는 AI가 만든 영화가 나올 것 같아. 이미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이미 있나? 이미. 한 편 정도는 이미 있을 나오지 것 않았을까? 같은데요? 네. 예예.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보면 로봇 러브 로봇 데스인가? 그 이제 네. 애니메이션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AI 생성 모델로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미디어에 좀 많이 진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모든 창작물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음. 네. 그 그러니까 영화를 제일 먼저 영화 산업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 영화 드라마 음. 산업. 그러니까 당장 미국에서 작가협회가 배우협회랑 같이 파업하는 거죠. 음. 음. 박 박사는 혹시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요? 어디까지 창작에 AI가 쓰이면서 저작물에 대한 어떤 주장의 이슈들이 생길지? 어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저작물 주장의 이슈가 사실은 이슈가 아닌데 이미 기준도 명확하고 이슈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도구적 어색함 때문에 그걸 이슈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냥 본질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법적인 제도 정비할 게 없어 보이는 데 같은 느낌인 건 맞고 근데 아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음. 플랫폼적으로 뭔가 뭐가 이슈가 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박 박사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음. 이미 불공정 거래, 불공정 계약 같은 거에 대한 시위에 가깝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배우가 시위를 했을 때 배우 시위의 논제 중에 하나는 AI로 만들어진 생성형 버추얼 배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라이센스 피를 지급해야 된다. 그게 없이 처음 비용 냈고 끝난 채로 너네가 계속 그거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같은 맥락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니에요. 음. 쓰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시 하자가 아니야. AI 쓰지 마야. 그러니까 일 작가협회에서 자체가 요청하는 게. 그러니까 그건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지 라이센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저작권 네, 문제가 네. 아니죠. 저작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지. 저작권 문제가 아니죠, 저작 그거는. 저작권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두 개로 분리하고 있군요, 박 박사는. 그러니까 그죠, 그죠. 저작권적인 문제는 해결할 게 없는데 예, 예. 그게 현실 세계로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다. 그죠. 생성형 A라는 도구가 지금 세상에 파괴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건 맞고 그것 음. 때문에 환경과 현실이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생기는 음.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 없다 그래요? 저작권 예를 들면 네, 그 제가 예로 든 것 중 우리나라만 해도 네, 이봄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로 명시해 가지고 저작권협회에다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철회돼서 저작권료를 지급을 중단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AI가 만든 거라서. 맞아요. 법대로 했고 예. 법대로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뭐 근데 중간에 그러면 집행이 잘못되긴 했지. 근데 철회한 거로 끝났잖아. 그 그러니까 이범을 이거는 만든 더 이상 회사에서 논쟁할 게 없고 앞으로 계속 저작권료 안 주면 된다? 그죠? 뭐야. 근데 그 박 얘기예요? 박사는 어. 저작권을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응? 인정해야 된다는 쪽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 상황에? 네, 문제 없는데? 이범이라는 게 가상의 인물인 순간 문제예요. 그걸 법인이면 차라리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 음. 이름으로 등록해도 이거는 인정 못 받아요. 아니요.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법인 만든
예. 것을 선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회사로 만든 선물을 법인으로 등록을 그러니까 지금 김 그러니까 팀장 법인이냐 이야기는 아니냐가 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왜냐면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사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카슈타노바라고 하는 작가가 미드저니 써 가지고 그래픽 노블을 냈는데 저작권청에서 "거기에 있는 그림은 네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자기 그쵸. 이름으로 낸 거거든요. 저작권자가 사람이고 사람 맞아요, 이름으로 맞아요. 등록했는데 거부한 거잖아요. 맞아요. 요는 그게 이게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이냐 사람이냐의 여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AI 아니라, 도구를 아니야, 아니야. 이용해서 만든 그 두 이라서잖아요. 개도 다른 일이라고요. 지금 아까 말한 그 방금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걸 만든 사람이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지. 이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도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건 맞지.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정비를 다시 해야 돼서 AI 생성 도구에 대한 특별한 세부안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자 들어서 다시 지금 네. 미드저니로 그림을 만들면 그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적인 결과물만 있고 상세를 안 보고서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작권청이 얘기한 가이드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생성 AI로 만들다고 하더라도 그 만든 사람이 독창성과 인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그래픽 노블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 보지. 왜 박 박사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예로 제가 지난 네,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 네, 다부스란 AI 생성 모델로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했는데 거부를 했고 이걸로 소송을 했고 워싱턴 DC에서 최근에 내린 판결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 "예술가가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 도구가 만든 거면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요? AI가 만든 거가 그걸 사용한 AI로 사람의 만든 거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AI를 얘기 사용한 사람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누가 만들었던 그 AI 도구를 사용했으면 무조건 저작권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 팀장의 무슨 이야기를 얘기인지 잘 듣고 모르겠는데. 박 그러니까 박사의 AI 도구를 이야기 썼으면 창작성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미국에서. 불타오른다. 자 저는 어떻게 저작권청도 해석했냐면 그렇고 워싱턴 음 DC에서도 그렇고 "네가 AI 도구를 썼잖아? 그러면 네 창의성이 반영됐다고 볼 수 없어."라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김 팀장의 이야기에 한 표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독창성을 발휘했는지 산출물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AI 도구를 썼으면 "그거는 저작물로 어. 인정 못 해."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박 아니 이거는 박사는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저작권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명 AI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프롬 높다지. 불가능하다가 아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맥락을 전체를 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AI 시스템 사용자는 AI 네. 시스템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궁극적인 창의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가 프롬프트 써서 만들었으면 창의적 활동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묶어서 "AI 도구를 썼으면 저작물을 인정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음. 말로는 그런 표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에둘러 표현했으나 네. 요를 보면 "너 AI 도구를 만들었어? 저작권 인정 안 됨." 하고 있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그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면 생성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AI 도구로 만들었어요라고 뭐하러 얘기를 해. 그래 그렇지 그건 이제 않아요? 주장이고 이 예.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냐고요.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없어요. 판단에. 예. 그게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자 저는 그러니까 그 AI 생성 도구를 뭐지 사용해서 나는 뭔가를 논의가 어떻게 만들었을 되는지 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들었을 박 때 박사의 주장과 내가 배치되는 얘기 아니야? 이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 AI 생성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나의 독창성이랑 창의성이 반영되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법 정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니까? 저작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편을 해야 될 엄청난 사건이거나 이러진 않다고.
그럼 앞으로 계속 AI 도구를 만든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할 텐데 계속 이 상태로는? 아니죠.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인정받을 된다는 수 있는 얘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슨 그러니까 얘기야. 자, 봐봐요.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김 팀장도 해석을 한 거잖아요. 얘네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다 실질적으로 꽁꽁 묶어놨어라고 말을 했잖아. 여기는 판례 우선주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받는 판례가 생기면 기회가 생기겠지. 근데 그거는 판례지 법의 개정이 아니란 말이야. 나 지금 박 박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김 팀장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판례, 그러니까 음. 법이 있고 판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법이 바뀔 필요는 없다. 대신 음. 그거에 대한 해석하는 판례는 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판례가 바뀌거나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는 걸 가지고 저작권 법이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뭐 저작권 음, 법이 바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 팀장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저작권 법이 고쳐지지 않아도 되고 판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세상의 평가가 점점 바뀔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왜요? 현재 이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아니 지금 후려치는 게 창작자들이 억울해 가지고 소송 아니냐.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 요거는 서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저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야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논의로 네네. 가볼게요. 이게 박 그러시죠. 박사가 저작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돌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좋아요. 과연 인간만이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에 대한 논의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심지어 조금 더 난 항상 막 50년 100년 넘어가기도 하잖아. 심지어 인간이라는 정의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음. 왜 이제 사이보그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단계는 근데 그 단계는 어, 저작권의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사람의 정의. 문제니까. 예. 음, 아니 사람의 정의가 튼튼해지면 그다음에 개정될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법의 대상이 법인과 인간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근데 음, 지금 그 전제에 더하기 로봇인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AI인 그다음부터는 그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파생으로 해야 되는 논의인 거지. 음, 지금은 그거는 정의되지 않았음이거나 고려하지 않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거기다가 논의할 때가 왔다는 거 아니야, 조 과장은? 넌 논의할 때가 왔다. 아, 예를 그럼 들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로봇한테,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거냐는 좀 더 먼 미래의 문제인데 지금 요 논의는 논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소유를 갖는 게 아까 그 이제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도 보면 오랑우탄에 대한 것도 인정을 안 해줬고 또 뭐 있었죠? 오랑우탄 말고? 오랑우탄 말고요? 네. 오랑우탄이 사진 오랑우탄만 찍는 거에 대해서 원숭이요. 저작권, 네? 원숭이 아무튼 성령. 성령 같은 것도 인정 안 해줬었잖아. 근데 이제 네. 생성형 AI가 창작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독창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창작을 확률적으로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저작권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박 박사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이야기는 했지만 판례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여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르마를 타줘야 될 때는 이제 좀 도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AI는 음. 이게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그 그리고 그거를 사람이 쓴 거잖아. 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법인이 사용자가 가져가겠지. 제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면 어쨌든 뭔가 창작을 했다면 창작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AI가 창작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AI를 사용한 사람이 창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작물을 인간이 창작했다라는 그 표현을 바꾸지 않아도
AI 도구를 사람이 써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작권은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 생각이어서 계속 그 얘기한 건데 왜 지금 여기선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그거 반박한 적 없어요. 아, 저는 좋아요. 저는 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AI한테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너는 오늘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제 365일 동안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난수로 네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오늘 하루에 뭘 할지를. 라고 이렇게 시켰다. 명령을 줬어. 난 창작을 네.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 그냥 네가 마음대로 아 해.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뭘 해도 창작했어? 상관없어.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려서 "나 오늘은 그림을 그려 봤어."라고 보여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작권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 심지어 그렇게 요청까지 한 거지. 아이씨 너무 멀리 가 아니 왜 너무 이런 걸 멀리 생각을 가는 거 못 아니야? 해. 그런 그래 일이 해 봐요. 발생하면 그때 로봇인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 내 저는 마음이야. 그게 바로. 저는 제 삶 중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너의 삶 중엔 예.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좋아요. 저는 가능하지만 그때가 되면 로봇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이거 유튜브에 끝까지 너무 남는다. 위험해. 너 조심해라. 너무 위험하죠. 로봇님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사과하세요. 우선 예를 들면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네. 일론 머스크가 생전에 자기 뇌를 업로드한다고 아 했어요. 일론 머스크잖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전에 자기 뇌를 실제로 업로드하게 됐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소프트웨어이자 인격이 생겼어. 어쨌든 소프트웨어지만. 근데 걔가 뭔가를 만들었어. 테슬라 2를 오늘 이런 만들고 얘기 하려 그런 거였어? 아니 그런 건 요 아닌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아니, 주제. 이 얘기 하고 싶은 최종적으로는 거였어? 아니야. 그래 알았어. 표정적인 게 해봐. 아닌데. 근데 이 계속해봐. 미래가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죽기 전에 자기 업로드할 거야. 근데 그렇다면 인간의 어. 정의에 광범위한 인간의 정의의 재정의 정도가 일어날 거지 로봇인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그 소프트웨어인 아니면 그 일론 머스크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죠. 아니 아니면 그 더 이상 소프트웨어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없어져. 그럴 그냥 수 있지. 다 모든 걸 표현을 뭐 오브젝트 이렇게 안 돼. 객체라고 표현한다든가 제발 오브젝트라는 모두가 표현 쓰지 말자. 지금 뭔가 개발자는 something 힘들어. 그걸 뭔가 오브젝트나 주체. 썸띵으로 표현하는 미래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나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걸 그러면 규정하는 게 의미가 함수라고 없어. 합시다. 함수. 오케이. 예를 들어 강아지 머리에 칩을 심었더니 강아지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해. 강아지한테 권리를 줘야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이 생각해.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대환장 반려동물 파티가 권리가 있는 벌어지면 걔를 대환장. 인간이라고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모든 것에 다 주체성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지. 나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아니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예 되면. 모든 것의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음. 왜냐면 이 법을 그 오브젝트들은 동의한 적이 없단 말이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간들끼리만 동의를 한 거니까. 야, 투표권을 줄 것인가 강아지에게. 예. 그러면 강아지는 그래.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이거를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 눈앞에 지금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에다가 AI 칩을 심은 거야. 얘가 막 나 레이저를 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 그럼 얘한테 저작권 인정해주고 투표권 줄 거냐? 그죠? 갑자기 이런 논의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이제 많이 언급 안 하지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지대넓이하시라고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 팟캐스트가 약간 채 사장이 이렇게 좀 되게 멀리 있고 미래에 있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 그랬어? 하기 되게 좋아했잖아. 맞아. 그래서 맨날 외계인 얘기하고. 멤버들끼리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철학에 대한 문제를 귀결해서 역시 결국 모든 만사는 철학으로 귀결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었거든. 이게 철학론인가? 지금 우리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럴 수도 의지란 있겠다. 무엇인가, 인간이란 그럴 수도 있겠다. 무엇인가, 자유의지가 주체란 있는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니까 영혼이 있는가, 뭐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모든 논의가 다 결국 끝에는 글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AI나 갑자기? 저작권 창작물 문제에 대해서 아니 듣다 조과장의 보면 진행자면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논의 아니 왜요? 우리의 논의와 우리의 컨텐츠는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뭐 재밌게 듣는 그렇긴 겁니다.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한 것 같은데 우리가 AI 창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AI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AI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AI 창작물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권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과 이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 박사의 의견은 그러니까 이제 논의와 이슈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한 김 팀장의 이야기 그리고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고 박 박사의 주장은 뭐였냐면 내가 틀린 얘기하면 정정해줘요. 박 박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어떤 생성형 AI를 쓰든지 인간의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독창성을 가름하는 판례가 달라질지언정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저작권에 대한 법이 개정되거나 뭐 창작물에 대한 정의가 바뀌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고 그 경계를 넘어선 무엇인가를 등장할 때가 머지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아가 등장할 수 있으니 그걸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 그게 오브젝트든 함수든 뭐든 간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길고 긴 여정에 김 팀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우 피곤해졌어요. 지금. 아니 난 단지 8월 22일에 있었던 워싱턴 DC의 저작권 인정 관련 이 판례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네. 아니 그래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의 어. 확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네. 마무리해 보면서 에피소드를 준비했던 김 팀장의 이야기 그리고 뭐가 문제냐? 문제될 건 없었다라고 주장했던 박 박사의 소감을 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박사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박 박사는 네네. 오늘 뭐 에피소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이나 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좀 있냐면 기존 법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수행을 행위하기라는 별개로 그걸 그냥 명시적으로 다시 재정의를 하거나 개정이 된 부분이 앞에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지금 생성형 AI가 법의 깔끔한 정리를 도와주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게 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복잡성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법 전문가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일로서 자꾸 고도화되거나 폐쇄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류의 기회로서 지금 생성 AI가 도래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맥락에 더불어 저의 주장이 그랬던 거죠. 지금 생성형 AI라는 도구가 논쟁적이거나 논란을 일으키거나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는 특이한 현상이거나 인 건 맞지만 기존의 인류라는 주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주체로 한정된 법 정의상에서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정의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것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거냐 정도의 이제 법이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점점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라이센스나 법 그 자체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알력 다툼을 위한 재료들, 그 다음에 논의 싸움 이런 데 있어서 그냥 사용되는 것 정도로 저는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게 원래 인간이 지금까지 법을 고도화하고 개정하고 뭔가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더 얻어서 그런 주장이 메인스트림인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의 일종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새로운 주제가 그런 데서 튀어나왔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조 과장이 얘기했던 인류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우리의 삶 내에 발생한다면 참 재밌는 미래가 펼쳐질 것 같다 정도의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저는 소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김 팀장이 이제 마지막 소감을 부탁하려고 하니까 저도 소감을 이야기하면 그때가 빨리 온다.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준비해야 재밌을 것 된다. 같다. 예. 라는 생각이고, 사실 AI의 창작물부터 시작해서 저작권과 뭐 이제
어디까지 자아와 인간의 주체로 볼 거냐까지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다. 이제 이 전 에피소드랑 이번 에피소드가 논의할 게 되게 많아서 재밌었고 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김 팀장이랑 박 박사가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듯 하면서도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돼요. 이런 몇몇 건들이 있어요. 절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아니 못하는. 우리가 다른 거야. 박 박사가 이상한 거야. 나 그걸 자, 분명히 하고 싶어. 요거를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판단하지 참.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박 박사 말이 맞는데 왜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제 판단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이 AI 창작물과 둘러싼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번 에피소드는 대박 나거나 뭔 소리들 하는 거야?로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예, 김 팀장 소감 들어보죠. 네. 되게 짧은 시간에 여러 주제를 다룬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법 관련해서는 어 어떤 법이 항상 좀 사회의 변화를 늦게 쫓아오잖아요. 이제 그쵸. 법이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인제 법 해석이 모호하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 인제 법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든지 뭐 문구를 새로 넣어서 명시하든지. 지금은 저작권법에 AI와 관련된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안 그러면 계속 분쟁이 생길 거거든요. 음.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도 사람들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음. 해석을 계속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는 모든 AI와 관련된 법들은 짧은 시일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저작권법도 아마도 네 국가별로 또 문화권별로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저작권법이 당연히 국가마다 다른데 AI 창작물과 관련된 조항도 다 다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나아가서는 이것에 따라서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존엄사나 동성혼 같은 것이 합법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를 창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그게 합법인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는 원래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주요 주제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느냐에 관해서 인제 분쟁 사례들을 인제 소개해 드렸던 건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건 인정 안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저의 뭐 선호를 떠나서 그래서 뭐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쪽으로 당연히 좋은 도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정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생겨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좀 그 실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계속 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판결도 이제 곧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한창 소송 중인 것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거고 아마도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이제 살펴보고 논의를 계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음. 좋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판례 이후에 배치된 판례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줄줄이 다 음. 비슷한 판례들로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될 것이냐 이게 되게 또 관전 포인트겠네요. 음. 그렇죠. 음. 자 조금 그러면 좀 조금만 더 네네. 넣을게요. 죄송해요. 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베른 협약이랑 세계 저작권 지제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들과 더해서 각국의 자량껏 추가 선언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는 유엔 기구로 돼 있어서 100 몇 개국이 가입돼 있어요. 그 베른 협약과 세계 지재권 기구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는 국민과 자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한정이라는 표현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자율적 범위 내에 도구로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추가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는 보이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거나 가짜거나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상입니다. 왜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자 근데 보통 이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 홀릭의 저의 발언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긴 했어요.
보통 이제 영화 시작할 때 이 사실은 이 영화는 허구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 fiction입니다. 이거 맨 앞에 넣어야 되는데. 자. 요거 잘라갖고 맨 앞에 넣을까? 진짜. 김 팀장이 여러분.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모르셨죠? 그럴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박박사를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내는 생성 도구처럼 돼야 된다. 네. 자,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막 이제 저희가 저작권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제 저들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서 저희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또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